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무산으로 정치적 다양성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보도 얼마 전 해드렸습니다만 한창 진행 중인 정당 경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역 의원이나 단체장이라는 벽이 정치 신인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른바 12년 단임제라는 자조 섞인 체념이 정당 내부에서조차 나올 정도인데요. 정치적 다양성과 건전한 정치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구 8개 구청장 군수 공천에 현역 단체장 7명이 나서 6명이 다시 공천을 받았습니다. 동구 단 1명만 컷오프로 경선에 나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현역 단체장의 압승이었습니다.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 20%를 더했지만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경선 득표율 30%라면 20%를 더하더라도 36%에 그쳐 4년 또는 8년 동안 지역을 누빈 현역 단체장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점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 정도는 저는 미미하거든요. 그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4년 동안 이 자체가 선거운동 자기 조직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공천의 영향력이 큰 국회의원인 당협위원장도 신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지역 조직을 함께 관리해온 현역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조직을 다시 정비해야 하고 그에 따른 반발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에서도 이처럼 기울어진 현실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현역이 많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다만 이제 4년 후에는 또 삼선들 지역이 여러 군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교체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는 거대 정당의 기득권 지키기, 당내 경선은 현역 단체장이란 거대한 벽이 신인들의 등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 의무 도입이나 현역에 대한 평가 방식 등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 신인을 키우고 여러 계층과 집단의 목소리 반영을 위한 정치적 다양성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국민의힘이 칠곡군수와 의성군수 후보 재공모를 거쳐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다시 경선을 합니다. 의성군수는 김진욱, 이영훈, 최유철 3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실시합니다. 칠곡군수는 신청자 7명 가운데 곽경호, 김재욱, 서태원, 장지환 4명을 경선 후보로 정해서 100% 국민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정합니다. 이번 재공모는 당원 당규에 위배된 후보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과 잘못된 여론조사가 확인됨에 따라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경산시장 후보 단수 추천 결정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경산의 예비후보 10명은 윤두현 의원의 보좌관인 이모 씨가 공천 배제에 반발하는 자신들을 겨냥해 SNS에 말로 표현하기도 거북한 언어와 원색적이고 거친 표현으로 비난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 주 월요일 예비후보 10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현장 투표를 거쳐 한 명의 시민 후보를 내기로 했다며 사실상 반윤두현 연대를 구성해 선거전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학교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고 있죠.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부활한 체육대회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취재진이 학교 한 곳을 찾아가 봤더니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같았습니다. 특히 처음이자 마지막 체육대회를 맞은 고3 학생들의 심정은 남달랐습니다. 영관희 기자가 체육대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구 해화여고 전교생 750여 명이 모처럼 운동장에 모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체육대회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1, 2, 3학년이 한 팀이 돼 줄다리기와 계주 등을 하면서 운동장은 학생들의 열기로 달아오릅니다. 그동안 원격 수업을 하느라 학교에서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선후배들과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체육대회를 만끽합니다. 진짜 선배들이랑 이제 후배들이랑 모두 다 같이 함께 하는 운동이어서 진짜 좋았고요. 비록 저희 반은 다 졌지만 그래도 진짜 이렇게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고3 학생들에겐 의미가 깊은 체육대회입니다. 고3 학생들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입학해 지금껏 학교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고 와서 진짜 운동에 너무 기대했는데 3학년 돼서 이렇게 해서 너무 좋고요. 맨날 반에서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엔돌핀이 막 돌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오랜만에 여기 초록색 막 있는데 하니까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체육 대회인 만큼 이번 고3 학생들의 준비는 여느 때와는 달랐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소통 단절 그런 걸로 속상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물론 아직도 제약은 많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추진할 수 있어서 조금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운동장 체육 대회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거리 유지가 어렵고 함성 응원이 있어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들은 마스크를 썼습니다. 새로운 방역 수칙에도 아쉽게도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학생들은 오랜만에 열린 체육대회를 설레하고 마음껏 즐겼습니다. 학생들은 입학 뒤 처음 맞는 체육대회를 소중히 간직하려는 듯 단체 사진을 찍으며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체육대회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즐기고 가려고요. 대구 초중고등학교 여러 곳도 올해 체육대회를 개최했거나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조금씩 학교는 코로나 이후 시대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요즘 도심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형 이동 장치는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또 주행할 때는 안전모를 써야 하고 인도로는 다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법이 바뀐 지 1년이 지났는데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손흥민 기자가 경찰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번화가 도로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이용자를 경찰이 단속합니다. 안전모 미착용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50조 사항 위반하셨기 때문에 제가 통고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번엔 중학생 2명이 킥보드 하나를 같이 타고 가다 붙잡혔습니다. 승차정원 위반에 무면허 운전입니다. 2명 타면은 정원 초과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몰랐어요? 스티커 통고 처분 4만 원짜리 4만 원. 전동 킥보드는 1명만, 전기 자전거는 2명까지만 탈 수 있고 이용자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각각 4만 원과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도를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전기 자전거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인도로 다니시면 안 되고 이건 차예요, 차. 차하고 똑같이 이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나 차도 우측 갓길로 주행해야 합니다. 인도나 횡단보도를 지날 땐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전모를 써야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인도로 다니면 안 되고 이런 거 몰랐어요. 차도로 다니면 위험하지 않나요? 교통신호를 어기거나 술을 먹고 타는 것도 모두 단속됩니다.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특히 이런 인도에서 개인용 이동장치를 타다가 사람과 부딪혀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이용자가 피해자인 경우 2.5배, 가해자인 경우는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고 또 정원을 초과해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변의 장애물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이 발생 시에는 크게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사고가 갈수록 늘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를 타는 것도 자동차 운전과 같다는 인식의 전환과 안전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여성이 하루 만에 전 연인에게 살해됐습니다. 경북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17분쯤 김천시 신음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어젯밤 경찰에 전 남자친구인 40대 B씨로부터 협박과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1시쯤 김천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를 받고 귀가한 뒤 범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B씨는 사건 발생 2시간 만인 오늘 오후 4시 10분쯤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312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 2,500여 명과 비교해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1명 더 나와 누적 사망자는 1,224명입니다.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2,397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에 비해 1,100여 명 줄었고 사망자는 3명 더 나와 누적 사망자는 1,282명으로 늘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대구 13,000여 명이며 경북은 19,995명으로 2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름을 알리는 절기인 입하가 있어서인지 낮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등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낮 더위는 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반짝이는 햇볕을 내리쬐며 싱그러운 나무들이 햇볕을 받아 더욱 파랗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맑고 청명한 날씨 속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돼 야외 활동하기 좋았는데요. 다만 온 사방에 흩날리는 꽃가루로 인해 마스크가 벗기가 살짝 망설여집니다. 보통 곤충을 이용해 수분하는 꽃과 달리 봄철 꽃가루의 주범 풍매화는 주로 4월에서 6월 초까지 이어지는데요. 꽃가루는 주로 새벽 시간에 꽃에서 방출되어 오전까지 공기 중에 떠 있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가급적 문을 닫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당분간은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도 보통에서 나쁨 단계 예상되니까요. 호흡기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5월과 함께 여름의 첫 번째 절기죠. 입하가 지났습니다. 어제는 낮 최고 기온이 29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대구와 경북의 5월 기후 평년값을 보시면요. 아침 최저 기온은 비슷했지만 낮 최고 기온은 이미 평년값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도 내일 오후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주말 동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질 쾌청하겠습니다. 곳에 따라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 살펴보시면요. 토요일 대구의 기온 15도, 안동 14도, 경주 1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 26도, 안동 24도, 경주 26도로 오늘보다는 낮겠고요. 일요일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3도 분포, 한낮에는 16도에서 22도 전망됩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이 오래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더위는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한 차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칠곡군 가산면의 한 패널 공장에서 접착제 원료가 누출돼 칠곡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칠곡군은 어제 저녁 공장에서 지게차로 접착제 원료 탱크를 옮기는 과정에서 탱크가 파손됐고 흘러나온 원료 0.2톤이 밤새 우수 맨홀을 타고 인근 하천으로 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착제 원료는 송악리 한천에서 구미 장천 일대까지 약 2-3km가량 퍼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누출된 원료에 독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칠곡군청은 밝혔습니다. 칠곡군과 구미시는 원료가 더 퍼지지 않도록 긴급 방제 작업을 벌이는 한편 접착제 원료 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경북 구미시 공단동 한 공장에서 난 불이 약 2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북 소방재난본부는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경북 구미시 공단동 공장 화재를 완전히 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로 에너지 저장 장치 제조업체와 가구 공장, 플라스틱 공장 등 공장 4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당시 공장 안에 있던 작업자 15명은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이 안전사고나 질병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5월에 많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린이 청소년이 안전사고나 질병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사례 중 5월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0.8%, 2019년 10.6%, 2020년 9.8%, 지난해는 8.4%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5월 안전사고로 이송된 유형 가운데 교통사고가 36.6%로 가장 많았고 낙상, 추락, 열상 등 상해, 사고, 부상, 동물 피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7회 성주 참외 페스티벌이 온라인 플랫폼과 성주 성박숲에서 오늘 개막해 오는 8일까지 계속됩니다. 축제 첫날인 오늘 메타버스 랜선 개막식으로 온라인 축제의 시작을 알렸고 저녁에는 성박숲에서 오프라인 개막식과 초대 가수의 축하 공연 등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외 키우기와 참외 따기 같은 온라인 콘텐츠를 마련했고 축제 기간 성박숲 일대에서는 지역의 공연 단체들이 다양한 공연을 펼칩니다.